안녕하세요. 갑자기 생각나서 혹시 도움이 좀 되실까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 아이가 ADHD잖아요. ADHD나 ADD 같은 아이들이 보통 불안도도 굉장히 높고 산만함도 높기 때문에 그 행동 틱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보통 동반하거든요. 근데 그 틱이라는 게 의사 말로는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, 한국 사람들 특성이 아무래도 조금만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티가 난다거나 좀 튀어나오는 행동을 하면은 좀 유난히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지적하고 그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틱이 있거나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주목되고 이래요. 근데 틱이라는 게 신경 안 쓸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을 쓰면 거기에 더 집중해가지고 그 틱이 더 심해지거든요. 특히나 그 틱을 자꾸 지적하면 할수록 애들이 불안도도 높아져가지고 정말 계속 악순환이 돼요. 근데 틱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, 뭐 어깨를 움찔움찔 하거나 고개를 돌린다거나 뭐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거나 눈을 찌긋찌긋 한다거나 입술을 옴짝옴짝 한다거나 목소리를 이런 소리를 낸다거나 되게 여러 가지 틱이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틱이 있거든요. 근데 손톱을 물어뜯는 애들도 있고 뭐 불안도가 높으니까 여러 가지 행동이 같이 동반되는데, 그런 행동 틱을 볼 때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이 볼 때는 아기를 계속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계속 눈에 거슬리거든요. 근데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 틱에 대해서 반응하시면 절대 안 돼요. 그리고 틱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시고, 대신에 틱을 하는 그 시기에는 좀 다른 행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순간적인 이제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주는 게 필요하거든요. 특히 손톱 물어뜯거나 이런 애들 그거 잘 안 되는데,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, 그럴 때 자꾸만 애기들이 그 손톱 물어뜯거나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게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을 자꾸 바꿔주시고, 그리고 자꾸만 집중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러면서 하면은 더더욱 더 안 됩니다. 우선은 보호자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지 그 틱을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우선 느껴지면 아이들은 더 불안하고 더 틱에 더 집중하고 자기도 모르게 틱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틱이 더 다양한 증상으로 늘어나요. 그게 직장에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도 한데, 어쨌든 간에 그 별거 아닌 틱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은 초장에 아기가 불안해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달래주시고, 그 불안해하는 마음 좀 이해해주시고, 그게 왜 불안한지를 좀 잘 들어주시고, 불안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, 그리고 그 틱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막 절대 틱을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또 한다, 엄마랑 안 하기로 했지, 약속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지적하거나 그 행동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. 절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계속 푸시하시면은 애들이 심리적 부담감이 가면 더 심해지거든요.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를 전환해 주시고, 그리고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. 그러면 점차로 엎어지기도 하고 좀 약해지기도 해요. 저희 아이도 지금 아직까지 틱이 몇 가지 남아있긴 한데 본인 스스로 그게 틱인지 모르고, 최근에 얘기했을 때 저희 아이가 틱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너도 틱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, 자기가 무슨 틱이 있냐 해서 너 그런 거 하는 거 틱이야 그랬더니 난 그런 거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줄 정도로 막 눈을 깜빡거리고 그런 경우라서 막 눈에 거슬리고 그럴지라도 애들이 그 눈 깜빡거리는 틱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불안하고 막 그런 것도 심해서 더 그래요.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너무 반응하거나 거기에 막 대응하지 마시고 자꾸 이제 다른 데로 관심 돌려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. 저희 아이도 틱 되게 여러 가지 있었대요. 음성 틱이랑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하는 그런 거 좀 남아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까지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아서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는 약간 이런 게 틱이 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게 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빈도로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실 때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ADHD나 ADD를 발병하거나 알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때 막
어떻게 지금 빨리 막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한데 무조건 우리 애들은 장기전이에요. 너무 한순간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. 장기전으로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뇌의 전두엽 부분 문제거든요. 뇌의 어떤 부분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그냥 막 한순간에 어떻게 해서 갑자기 바로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가 좀 천천히 발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을 자꾸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저는 어쨌든 인지행동이나 언어치료사는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주변 그 언어치료나 인지치료 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ADHD나 ADD 아이들도 학습장애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능 발달이 좀 늦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요. 어쨌든 발달 자체는 정상 발달은 다 하거든요. 대신에 정서적인 부분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보호자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계속해서 보완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능 발달에 문제가 있으면 지능 발달로 인해서 감정을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상호작용하고 대인관계나 언어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지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학습장애나 지능 발달 지연이 아닌 이상에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어쨌든 간에 시간이 좀 더디 걸리고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뿐이지 나중에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지점에는 다다를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아이를 바라보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봐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야지 얘네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긴 안목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 대인관계도 조금 더 편해져요. 그러니까 보호자나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계속해서 지적하거나 아이한테 막 다그치거나 막 조급하게 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이 자체가 자기도 다른 사람들한테 안 그래도 아이가 충동성이나 막 이런 부분에서 순간적인 감정 억제가 안 되고 그러는데 사람들에 대한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. 내 주변에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거든요. 그럼 대인관계에 정말 어려움 많이 생깁니다. 절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마음가짐 문제예요. 그러니까 아주 의식적으로 그런 행동 내가 이렇게 아이가 행동을 보일 때 거기에 막 지적하면서 비난하거나 막 집중하거나 해서 애들 불안하게 만들거나 이러지 않겠다는 거를 많이 다짐하셔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너그럽고 편안한 마음, 긴 안목 가지셔야 돼요.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안녕히 계세요.